중국 어선을 포격하다니 한국 정부 돌았나? 한국 여론이 흥분해서 날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를 사격하는 것까지 허락했다. 이건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 발작이다.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상법 집행 부대 중 하나다. 중국 어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회 약자 계층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보도입니다. 환구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불쌍한 중국인 어부들을 상대로 한국 해경이 함포를 사격하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를 쏘는 걸 허락하는 건 한중 해상 어업 분쟁을 양국 간 정치적 충돌로 비화시키는 것이다. 라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를지를 한국 정부 관료들은 생각해봤는가? 라며 중국이 한국에 복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 말하고 있는 불쌍한 중국인 어부들이라는 제약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 해협을 불법 침입한 중국 어선들의 수차례 경고하며 제지하려 한 한국 해경의 고속 단정을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려 수차례 충돌시켰습니다. 무려 3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둘러싸고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켰고 지금 보시는 매우 위험한 삼지창으로 한국 해경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말한 불쌍한 중국 어부라는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심지어 동해에서까지 불법 조업으로 바다 생물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한국의 해양 생태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 어선들의 만행과 중국의 황당한 대응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한국의 해양 영토에 침범해 수산물을 싹쓸이하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의 대응을 보였다 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한국 어부들 뿐만이 아닙니다. 3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현지에서 근거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남중국해 휘선 암초 부근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이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어부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국 경비정이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거론하면서 중국 측의 공세로 향후 62만 7천 명에 달하는 필리핀 어부들이 생계수단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심지어 한국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멕시코 해변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침입해 수산물을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들을 대표해 중국에 칼을 빼들자 필리핀과 멕시코 등 현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반격을 가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라도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이 중국의 불법 어선들에 대해 함포 사격 허가를 내린 데 이어 새로운 유도 로켓과 분당 4,200발을 쏟아낸다는 함정 최후 무기 골키퍼까지 장착했다는 소식이 공개되자 중국 어선들은 불이 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 탑재한 근접 방어 무기의 골키퍼는 원래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순간의 근접 방어 무기 역할로 분당 4,200발의 총탄을 발사해 마지막 방어막을 만들어낼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불법 조업 중국 선장 칼에 한국 해경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각종 무기로 한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자 한국 측이 골키퍼를 장착해 중국 어선들을 초토화시켜 더 이상 감히 한국 해경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LRG 넥스원이 만든 최첨단 방어무기 체계 CRWS-2를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 전 세계가 극찬한 한국의 유도무기의 비공 130mm 유도 로켓 비룡까지 장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해군과 해경에 이렇게 한국이 직접 만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며 중국 어선들을 한방에 제압해버리자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사들여 똑같이 중국 불법 어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중국 저지형으로 한국 해군 3종 세트를 구입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요.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보다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드뱅크, 필리핀명으로 렉토뱅크로 불리는 해상 뺑소니 사건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 불법으로 침입해 필리핀 소형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필리핀 선원 22명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에서 죽기 직전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육군은 신형 경전차와 다연장 로켓, 공격 헬기, 초음속 대형 미사일 도입을 확정했으며 공군은 기존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와 함께 작전할 12대의 F-16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군력 증강인데 2028년을 목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대규모 해군력 건설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력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이 7척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척의 2800톤급 호위함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예산 탓에 옵션이 없는 깡통으로 구매를 해 이들 호위함에는 대함 미사일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은 2016년 한국에서 퇴역한 충주함을 받아와 이름을 바꾼 콘도레압입니다. 이 초기함은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 가운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척 중 3척은 미 해안경비대가 30년가량 사용하고 넘겨진 노후 경비함이고 다른 한 척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해함으로 쓰다 넘겨준 배에 기관포를 달아 초기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필리핀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해군력 증강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른바 포스믹스 구상이죠. 포스믹스 구상은 부족한 예산 상황을 감안해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일종의 하이로 믹스 개념입니다. 필리핀은 이 해군력 건설 계획에 10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2조 4,5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언론은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건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원뉴스와 인터뷰한 필리핀 해군 고위 장성은 이번 사업은 주변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남중국해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군력 건설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지역에서 필리핀의 해양 이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중국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중국을 겨냥한 군비 증강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은 이 사업을 통해 총 6척의 방공 호위함과 12척의 대잠 초계함, 12척의 원양 초계함, 3척의 잠수함, 4척의 전략 수송선을 핵심 전력으로 하고 40척의 초계정, 42척의 고속 공격정을 보조 전력으로 획득할 계획입니다. 원양 초계함과 전략 수송선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사업인 방공 호위함과 초계함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이미 방공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의 2800톤급 호위함인 호세 리잘리급 2척을 구입한 바 있는데 필리핀 해군은 추가 4척 역시 호세 리잘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 리잘급을 척당 1,800억 원에 구입한 필리핀은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4척을 모두 호세 리잘급으로 채운다면 국내 조선선은 약 1조 원 규모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분에 4,200발을 발사하는 한국의 최신 무기를 필리핀 해군이 장착하게 되면 이제 중국 어선이 필리핀 해협에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순간 두 동강이 나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